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자, 지금 시간 9시 45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네, 치열하게 근무를 마치고 오늘도 많은 체결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하고 뜨겁게 하루하루가 움직여지는 곳 중에서 상위 탑5 안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자부합니다. 자, 치열하게 살고 또 이제 여기 와서 우리 청년들하고 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내일부터죠? 히로시마에서 G7 그룹 오브 세븐 서밋이라고 그러죠. 주요 국가 7개국 회의, 주요 국가 7개국 정상회의죠. 엄마는 서밋이니까 서밋.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G7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또 안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첨언을 좀 드리려고 오늘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서방 7개국 정상회의라고 보통 얘기하죠. 서방 7개국 정상회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제 만들어내는 얘기인데, 그룹 오브 세븐 서밋이에요. 그래서 G7이라는 그룹. 그래서 그룹이라는 뜻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그룹핑. 우리가 그룹핑이라고 하잖아요. 그룹핑.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 중요한 국가들을 모아놓은 것. 이게 이제 G7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7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됐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만들어진 시기는 1973년입니다. 1973년. 왜 1973년일까요? 전후에 1945년 이제 8월 15일 날 전쟁이 끝났잖아요. 일본이 항복하면서. 그래서 이제 독일도 항복을 했고 이미. 그리고 이제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을 하면서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들어간 세계 질서가 어떤 걸로 증명이 되냐면,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는 두 개 국가에서 다 두 개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죠. 유럽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일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거기 더불어 또 깍두기로 또 한반도 전쟁까지 어떻게 보면 지지 않았어요. 밀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리한 거예요. 다 이제 한반도가 적화가 될 뻔했던 거를 미국이 참전을 해가지고 밀고 올라갔으니까. 거기다 이제 베트남 전쟁은 또 실패를 했지만, 아무튼 미국이 이제 전 세계 GDP 생산량의 45%를 담당할 정도로, 전후에는 거의 절반 이상, 한 국가가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을 했고, 그리고 전 세계 금의 70%를 미국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경제력은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 국가들을 모아놓고 뭘 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다 거덜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 나라 정상들하고 뭘 얘기를 하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왜 그런 이제 필요가 생겼냐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죠. 73년도 되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인 폐색이 짙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73년에 뭐가 있었냐면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오일 쇼크.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미국이 자꾸 이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니까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랍 국가들이 우리 그냥 카르텔을 해가지고 내일부터 그냥 한 7달러 하던 기름값을 100달러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제 10배가 올라버리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경제가 기우뚱하는 겁니다. 그때 모인 국가들이 바로 5개국이에요. 미국 의회 도서관, 미국 의회 도서관이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라이브러리 그룹이라 그랬어요. 라이브러리 그룹.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5개, 원래 처음에 4개국이 모였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4개국이 모였습니다. 4개국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하다가 5개국이 모인 게 이제 일본까지. 일본의 경제력이 막강했잖아요. 당시에만 해도. 그래서 미국, 서독, 그다음에 독일이 아니라 서독이죠. 미국, 서독, 독일. 미국, 서독, 영국, 프랑스, 일본. 이 5개국에서 G5였습니다. 이게 1973년도에 G5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4개국이 모였다가 일본 바로 돌아와가지고 G5가 됐어요. 거기다가 75년도에 이탈리아하고 캐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G7이 된 겁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완결이 됐어요. G7. 어떻게 보면 뭐 캐나다나 뭐 이탈리아는 그렇게 선진국도 아닌데 본인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G7이 됐는데 여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는 빠지는 겁니다. G7은 이제 호주, 뉴질랜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파이브 아이즈라 해가지고 이제 앵글로 삭슨들이 모임이죠. 여기는 이제 보면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파이브 아이즈예요. 여기 이제 정보기관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건 국가의 국력과 상관없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자, G7 국가들이 이제 그때 모여가지고 서방 7개국 정상회의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그때 자마이카에서 일어났던 킹스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국이 근본위를 포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5개 국가한테 이제 미국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냥 달러로 그냥 기초통화 하자. 영국, 뭐 우리가 이제 뭐 근본이 우리가 포기해도 너희들이 그냥 인정해줘. 인정해줘. 그래서 G7 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 왕초야. 미국이 왕초인데 옛날같이 이렇게 금 바꿔주지도 않는데도 그냥 달러 인정해주는 국가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 인정해줄 테니까 너희들 대신 또 이 G7 중에서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6개 국가들은 미국의 어떤 그 지지와 승인을 받는 거야. 똘마니들한테 이제 야, 얘 좀 전 세계한테 이제 얘 미국 편이야 다. 얘도 내 편이고 내 편. 너희들 건들지 마. 안보를 보장해 주는 거야. 미국은 안보를 보장해 주고 나머지 6개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력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힘을 보장해 주는 거야. 이게 바로 G7이라는 겁니다. 이게 G7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G7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나 생각하면 이게 전후에 생긴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생긴 게 아니라는 거.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쯤 그리고 73년도에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미국의 근본위제가 무너질 때쯤에 그때 G7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모릅니다. G7 언제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G7이라는 성격은 전형적인 친미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봅니다. 미국을 빨아준다는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대응점은 누가 있느냐 국가는 어디 있냐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겠죠. 근데 러시아는 1997년에 한번 가입을 했어요. 그게 G5가 됐었죠. 그러다가 러시아가 언제 탈퇴를 했냐면 탈퇴가 아니라 추방을 당했지.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이제 합병을 할 때 그때 추방됐어요. 그래서 97년도에 이제 들어왔다가 1997년 들어왔다가 2014년도에 이제 탈퇴가 되는 그 과정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서방 7개국과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지금 서방 7개국이 가장 이제 적은 뭐냐면 중국이에요. 사실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트럼프 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를 다시 또 이제 G7에 넣으려고 했고 트럼프가 왜? 트럼프는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지.
중국이 가장 적수지 러시아는 적수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G7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그 포인트예요.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타이틀에다 뭐라고 썼죠? 미국이 끌고 일본이 민다. G7에 가입하는 거. 그래서 G5, G8, G8 정상회담이 이제 곧 만들어질 수도 있다. 거기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요. 원래 이제 G10, 이게 세계 국가를 더 넣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계획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브라질 이런 정도로 했었고, 뭐 11개까지 이제 넣는다 해서 러시아까지 넣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인도, 한국, 브라질, 여기 또 호주까지, 막 되게 유동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이 제일 앞서고, 브라질보다 한국이 앞서고, 인당 GDP도 그렇고, 또 일단 인구 5천만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대국의 조건은 들어가 있어요, 한국이.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브라질이나 인도나 호주 이런 데보다 지금 중국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도 지금 선진국으로 돼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성장한 어떤 상징적인 국가가 돼 있고, 거기다 이제 뭐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바뀌는 어떤 그런 모델이죠.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지금 잘 살게 됐다. 뭐 이런 어떤 모델이기도 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거의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사실은 호주나 브라질이라든지 뭐 인도 이런 나라보다 한국이 지금 들어와서 G7 국가에 이제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가장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G7을 어떻게든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밖에 없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뭐 굳이 G7 아니면 굳이 A면 어떻고 G20이면 어때? 뭔 상관이야. 나를 따라주기만 한다면 뭐 G100도 괜찮아. 이게 이제 미국의 생각이란 말이지.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공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넓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이 넓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떤 적정선에 있어서는 넓어주길 바라는 게 이제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지금 바로 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G7에 가입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미국이 가장 원했던 것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관계 개선, 그 다음에 미국과 한미 동맹의 정말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로 강화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바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을 이제 구현해낸 거죠. 이제 이거의 어떤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한국 정부로서는 G7에 가입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권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G7 국가에 가입되지 않겠냐, 또 그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겠냐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조심스러운 예측이에요. 예, 그게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이렇게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뭐 굴욕적인 외교를 한다, 또는 미국한테 뭐 무기를 사주네 뭐네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의 최종 종착지는 뭐냐면 결국은 G7의 가입입니다. 사실 이 G7이라는 것이 지금 미국은 어떤 안보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1950년대, 60년대 정말 가장 못 살던 빈국에서 이 2023년도, 4년도 이럴 때 2020년, 60년, 70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G7에 가입할 정도로, 뭐 이거 정말 누가 봐도 명실공히 성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그룹핑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조상님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G7 국가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정적이 아니겠느냐. 왜?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거의 일본과 대등하고 이탈리아는 이미 넘어섰고 뭐 캐나다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앞서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탈리아하고 캐나다보다는 앞서기 때문에 지금 G7 국가 중에서 두 국가는 이미 제쳤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일본도 제친다 그러죠.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에서는 이미 완벽이 됐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 5천만 넘는 게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미 또 완벽이 됐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안보적인 부분에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린치핀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린치핀이 뭡니까? 이 수레바퀴에서 핀을 꽂는 그 바퀴에 핀을 꽂는 그 핀이죠. 그게 린치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만 좀 안 좋게 지내가지고 일본이 계속 반대를 했죠. 한국이 뭐 G7에 들어오는 것은 원치 않는다. 뭐 왜냐하면 이게 외교적으로 서로 안 좋은 나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한국을 왠지 좀 인클루딩하고 싶은 것이 싫은데 이걸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입을 딱 막아버리게 한 게 이제 이번에 외교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반대 못하게끔 속마음은 반대할 수 있어도 이게 지금 한국이 이렇게까지 해놨기 때문에 뭐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놨잖아요. 기시다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폭등하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G7을 가입한다는 것을 들어온다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어. 예, 미국도 저렇게 원하고 있고 또 한국이 저렇게까지 뭐 일본에 대해서 완전히 굴욕 외교라고 할 정도로까지 지금 뒤를 봐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지금 보니까 영국, 프랑스 다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캐나다 찬성하고 있고 호주 다 찬성하고 있단 말이죠. 독일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죠. 독일은 지금 G7에서 좀 많아지는 걸 반대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을 거의 다 통일했기 때문에 독일 경제력이 지금 유로를 완전히 다 통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은 더 이상 뭐 여기서 더 확대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게 좀 독일의 입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독일을 제외하고는 프랑스는 지금 유보적인 입장이고 영국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미국은 상당히 영미가 적극적이에요. 캐나다는 이 세 국가가 한국이 지금 들어온 것을 상당히 찬성한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이 만약 찬성을 한다면 한국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히로시마 G7 정상 회의, 서방 7개국 정상 회의 이거에 대한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